퇴직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바로 돈 문제일 겁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생활과 달리 퇴직 후에는 고정된 수입이 줄거나 아예 끊기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겪고 심지어 가난해질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충분히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시니어 분들과 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와 마음가짐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를 줄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소득을 다각화하는 방법, 비상금 관리법, 건강과 재정의 연결고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 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핵심 투자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노후 대비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생활비 구조입니다. 생활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비와 변동비입니다. 고정비란 매달 꼭 나가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 집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동비는 음식비나 교통비처럼 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지출을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비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고 변동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지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지출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통신비를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거나 보험 상품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쌓이면 큰 전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식비 같은 변동비도 필요한 만큼만 쓰기가 핵심입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용 절감과 더불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렴한 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꾸미는 법도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식비를 조금만 줄여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절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출을 줄인다는 말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극단적으로 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 작은 습관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아끼기만 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난한 생활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쓸데없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는 균형 잡힌 소비가 바로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 구조를 다각화하는 일이 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소득이 끊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연금이나 퇴직금 외에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나 취미 활동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을 팔거나 오래 해온 취미를 강의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여러 일을 벌리기보다는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기나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처럼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도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주며 간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은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 창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도 큽니다. 이런 측면을 기억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기반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지출, 즉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지는 일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비상자금은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 수리비, 가족 긴급 상황 등 언제든 필요할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위기에 처하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상자금은 마음의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사고 나면 큰일 나지만 있으면 훨씬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상자금의 적정 규모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6개월 생활비 정도를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은 연금 일부를 별도의 계좌에 자동 이체해 비상자금을 쌓아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반드시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계좌가 좋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곳에 넣으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상자금을 관리할 때 중요한 점은 꼭 필요한 상황에만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평소에는 손대지 않고 정말 긴급할 때만 쓰는 것을 습관화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재정만큼이나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면 치료비가 늘어나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져 결국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과 재정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은 몸이라는 은행 계좌에 돈을 잘 입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의료비라는 출금을 줄일 수 있어 재정적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건강을 소홀히 하면 잦은 병원 방문과 치료로 큰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몸도 움직이기 편하고 낙상이나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 곡물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병들은 미리 관리하면 큰 비용과 고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좋은 관계, 즐거운 취미생활 등 정신적인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노후 생활이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은 퇴직 후 재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자립적인 노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은 퇴직 후 경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를 무조건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것에는 적절히 쓰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로운 소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는 내 마음을 채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생활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기분 전환이나 취미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에서 의미 있는 소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와 별개로 욕구에 의한 소비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할인이나 적립 같은 마케팅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별 생활비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이 됩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무리하게 돈을 아끼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분은 현명하게 줄이는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결국 소비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남겨두면서도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과정이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점점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퇴직 후 금융 지식과 투자에 대한 이해는 많은 분들에게 어렵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금융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너무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는 씨앗을 심는 일과 비슷합니다.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투자는 꾸준히 시간을 두고 키워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불안해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국채 같은 안전자산과 소액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복리의 마법, 즉 이자가 이자에 붙는 효과를 이해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찾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반대로 너무 보수적이면 물가 상승률보다 못 미치는 수익률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기본적인 금융 용어와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꼭 쉽게 풀어서 배우고 주변 전문가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참고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꾸준한 관심과 학습, 그리고 실천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사회적 관계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도 얻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면 다양한 도움과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처럼 친구나 이웃, 동호회 등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면 새로운 소득 기회나 생활비 절감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도 자연스럽게 공유됩니다. 더불어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해서 집에서 편하게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는 경험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와 정보 공유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과 정신 건강 모두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실천법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비 점검부터 시작해 작은 지출을 줄이고 비상자금을 조금씩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소득 다각화를 위한 취미나 재능 활용도 병행하면 더욱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씩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고 점점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함께 병행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변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한편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와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결국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노력과 준비를 통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가장 큰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한 군데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비상자금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강을 꾸준히 챙겨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비 습관을 지혜롭게 관리하면서도 생활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소비법 역시 퇴직 후 경제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 지식과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행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며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변화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쌓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노후를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며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혜롭게 준비하는 노후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